오전 9시 14분 어로의 4발이 동시에 수중으로 진입했다. 한 방향에서가 아니었다. 두 방향에서였다. 킬로급 잠수함 두 척이 0.4초의 강력으로 정반대 방위에서 동시에 발사했다. 북쪽에서 한 척, 남쪽에서 한 척. USS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주어진 시간은 가장 빠른 어뢰가 선체에 도달하기까지 약 63초였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의 승무원들은 이전에도 잠수함 한 척, 어로의 한 축선을 상대해 승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반대 방위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두 개의 축선은 같은 문제의 더 어려운 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이란이 무엇을 설계했는지 이해하려면 이란의 표적 담당 장교들이 수개월간 연구해온 한 가지 취약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대항 수단 체계는 한미에서 음향 미끼를 발사한다. 항모의 선체 음향 신호를 모방해 유도 어뢰를 실제 표적으로부터 유인해내는 장치다. 후방에서 접근하는 어뢰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효과적이다. 그러나 전방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어뢰에 대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잠수함 두 척, 방위 두 곳, 북과 남. 한미에서 미끼를 발사하면 북쪽 축선은 보호되지만 남쪽 축선은 완전히 무방비가 된다. 북쪽 어뢰의 접근 경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하면 선체가 남쪽 어뢰의 접근 경로로 정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어느 한쪽 위협에 대한 모든 통상적 대응이 다른 쪽 위협을 악화시킨다. 이란이 잠수함 두 척을 투입한 것은 에이브러햄 링컨을 명중시킬 확률을 2배로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항모가 취하는 모든 방어 행동이 동시에 다른 위협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상사 마커스 웹은 오전 6시 30분부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웹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선임 음탐 기술자다. 장교가 아니며 명령을 내릴 권한도 없다. 16년 동안 바다에 귀를 기울여온 사람, 해양 생물, 상업 선박, 그리고 수면 아래를 움직이는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의 고유한 음향 신호를 듣고 또 들어온 16년. 그는 그 세월 속에서 어떤 교재로도 가르칠 수 없고 해군이 만든 어떤 체계로도 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직관을 키워왔다. 바다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바다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오전 6시 30분 수동 음탐 배열이 방위 180이 돼서 접촉 신호를 포착했다. 희미하고 짧고 3초 01초 만에 사라졌다. 시스템은 이를 해양 생물 가능성으로 분류했다. 유사한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고래나 대형 해양 포유류. 웹은 그 신호를 4초 동안 들여다보고 항지의 해양 생물 가능성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계속 지켜보았다. 그 신호의 어떤 부분이 즉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오전 7시 44분 방위형 1사도에서 또 다른 접촉 신호가 포착되었다. 다른 방위, 다른 수심, 하지만 같은 종류의 희미한 음향 신호. 이 점 8초 만에 사라졌다. 해양 생물 가능성. 서로 반대 방위에서 3시간 14분 간격으로 일치하는 신호 특성을 가진 해양 생물 가능성 접촉 2건. 16년의 음탐 경력에서 웹은 서로 반대 방위에서 수시간 간격으로 일치하는 해양 생물 신호를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해양 포유류는 3시간 간격으로 정반대 나침반 방위에 걸쳐 움직임을 조율하지 않는다. 그는 오전 7시 51분에 두 접촉 신호와 그 패턴을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오전 8시 34분에 돌아온 답변은 기록됨 추가 조치 불필요였다. 그래도 그는 계속 지켜보았다. 오전 9시 14분 두 접촉 신호가 동시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희미하지 않았다. 짧지도 않았다. 방위 182도와 014도에서 같은 최어로의 발사 충격음 2개, 4개의 어뢰관이 열리며 발생한 압력파가 수주를 타고 퍼져나가 에이브러햄 링컨의 선체 음탐 장치를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강타했다. 1등 병조장 안토니오 리베라는 4초 만에
두 접촉 신호를 분류하고 어뢰 경보를 눌렀다. 어뢰 4발, 방위 2곳, 63초. 전투정보센터에서 전술행동 장교 소령 하사노이는 교전 상황도를 앞에 두고 기하학적 문제를 즉시 이해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즉시 우현으로 비상선회를 시작했다. 선체를 북쪽 어뢰의 예상 접근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표준 어뢰 방어 기동이었다. 그러나 이 선회는 함수를 남쪽 어뢰의 접근 축선 방향으로 정면으로 돌려놓았다. 오전 9시 14분 한미에서 대항 수단이 발사되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선체 신호를 모방한 음향 미끼 2개. 첫 번째 북쪽 어뢰는 400m 지점에서 미끼 1번에 유도되어 항모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추격했다. 두 번째 북쪽 어뢰는 1초, 8초 만에 미끼 1번을 정확히 분류했다. 신호가 너무 일정하고 너무 완벽했다. 어뢰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선체 신호를 재획득하고 계속 접근했다. 남쪽 미끼는 발사되지 않았다. 대항 수단 체계는 한미에서 작동한다. 남쪽 어뢰들은 함수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남쪽 축선에는 미끼가 없었다. 함수 방향에서 미끼를 발사하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동시 이중 축선 어뢰 공격이 위협 평가에 포함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3발의 어뢰가 여전히 달려오고 있었다. 북쪽에서 1발, 남쪽에서 2발. 가장 빠른 접촉까지 44초. MH-60R 헬리콥터가 오전 9시 15분에 이함했다. 마크 54 경어로에 2발을 탑재했다. 잠수함 한 척당 1발. 조종사 중위 마커스 코른 리베라의 발사 충격음 보고에서 두 접촉의 방위를 파악하고 오전 7시 51분에 웹이 이해한 것을 즉시 이해했다. 잠수함 2척, 방위 2곳, 마크 54 2발. 어느 쪽을 먼저 공격할지 선택해야 했다. 그는 북쪽 잠수함을 먼저 선택했다. 방위 182도, 오전 6시 30분에 웹이 표시해둔 접촉이었다. 마크 54가 오전 9시 15분에 입수하여 2.3초 만에 북쪽 킬로급의 음향 신호를 획득했다. 잠수함은 발사 즉시 비상 전속력으로 전환해 있었다. 9일간의 정숙 항주로 고갈된 배터리로 느리게 시끄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크 54는 11초 만에 이를 찾아내 선압 선체에 폭발했다. 북쪽 잠수함 소멸. 두 번째 북쪽 어뢰 여전히 접근 중. 남쪽 어뢰 2발 여전히 접근 중. 충돌까지 31초. 콜은 헬리콥터를 최대 속도로 방위형 1사도를 향해 남쪽으로 몰았다. 두 번째 마크 54가 오전 9시 16분에 남쪽 킬로급의 최후 확인 위치에 입수했다. 잠수함은 비상 전속력으로 전환하여 최대 회피 기동을 실행하고 있었다. 급격한 선회, 심도 변경, 주변 수중에 소음 발생 장치를 투하했다. 마크 54가 추격하여 선압 선체 40m까지 접근했다. 남쪽 킬로급이 정확한 순간에 소음 발생 장치를 투하했다. 마크 54의 음향 탐지기가 소음 발생 장치를 더 높은 우선순위 접촉으로 등록하고 추적을 이탈했다. 소음 발생 장치를 추격하여 잠수함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했다. 남쪽 잠수함 생존. 남쪽 어뢰의 2발 여전히 접근 중. 두 번째 북쪽 어뢰에 여전히 접근 중. 충돌까지 22초. 헬리콥터 무장 소진. 마크 54 더 이상 없음. 요격 수단 없음. 통상적인 선택지 남지 않음. 소장 제임스 카버가 오전 9시 16분에 전 함내 방송 회로를 잡았다. 전 승조원 충격 대비. 전투정보센터에서 두 갑판 아래 음탐실에서 웹은 그 명령을 듣고 함교로 연결되는 회로를 잡았다. 전투정보센터가 아니었다. 함교, 당직 사관, 웹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 해결책이 아니었다. 함선 조종자가 필요했다. 그는 오전 9시 14분부터 4개의 발사 충격음이 화면에 나타난 순간부터 이것을 생각해왔다. 남쪽 어뢰들에게는 대항수단 방어망도 회피 해결책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어뢰 유도 체계를 16년간 연구하면서 그는 어떤 훈련 교범에도 정식 교리로 성문화된 적 없는 한 가지 특정한 지식을 축적해왔다.
SET-65 어로에 이란 킬로급의 표준 무장은 유선 유도 체계를 사용한다. 전체 항주 동안 어뢰와 잠수함을 연결하는 물리적 구리선으로 표적이 기동할 때 실시간 위치 수정값을 어뢰에 전송한다. 이 선의 최대 작동 수심은 200m다. 그 이해선은 수압으로 끊어진다. 그 이상에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어뢰들은 수심 12m에서 항주하고 있었다. 선은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웹은 선을 직접 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10만 톤의 핵추진 항모가 최대 속도로 그 위를 직접 통과할 때 가느다란 구리 유도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다. 최대 속도의 항모가 생성하는 압력파, 즉 선체가 이동하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압축 수벽은 수주를 따라 아래로 연장되며 얕은 수심에서 음향 간섭과 압력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다. 선을 물리적으로 끊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3최소 4초 동안 그 선을 통해 흐르는 전작이 유도 신호를 손상시키기에는 충분하다. 충돌까지 18초 남은 어뢰에 3최소 4초의 신호 손상이 가해진다는 것은 어뢰가 신호 손상 이전의 마지막 정상 궤적에 고정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손상 이후 에이브러햄 링컨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 손상 이전 에이브러햄 링컨이 있던 위치를 향해 웹은 당직 사관에게 한 가지를 말했다. 전속 전진, 우현 최대 타각, 최대 속도, 방위 194도를 향해 직접 항진. 지금 당장. 당직 사관은 그 방위를 보았다. 방위 194도는 남쪽 어뢰들의 접근 축선이었다. 접근 중인 어뢰를 향해 최대 속도로 직진하는 것은 그가 읽어본 어떤 교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명령을 실행했다. 제독이 이미 충격 대비 명령을 내렸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오전 9시 16분 11초에 최대 속도로 전환했다. 우현 최대 타각. 10만 톤의 항모가 남쪽 어로의 접근 축선을 향해 최대 출력으로 가속하며 선체가 생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중 압력파를 만들어내고 그 압력파를 두 개의 유도선이 항주 중인 수심 12m 수주 속으로 직접 밀어 넣었다. 첫 번째 남쪽 어뢰의 유도 신호가 오전 9시 16분 19초에 손상되었다. 항모가 최대 속도로 전환한 지 8초 후였다. 어뢰는 마지막 정상 궤적에 고정되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미 통과한 공간의 한 지점을 향해 좌연 함수에서 340m 떨어진 아라비아해에 충돌했다. 폭발로 60m 높이의 흰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선체가 진동했다. 두 번째 남쪽 어뢰에서는 첫 번째 압력파에서 살아남았다.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는 4개의 추진축이 만들어내는 난류적 음향 혼돈, 즉 항모의 프로펠러 공동 현상 영역이 2.3초 후에 그것에 도달했다. 유도 손상. 마지막 정상 궤적. 어뢰는 우연 함수에서 280m 떨어진 지점에 충돌했다. 폭발은 충돌 지점에서 400m 떨어진 구획의 승조원들이 넘어질 만큼 충분히 강력했다. 두 번째 북쪽 어뢰는 선회와 가속 내내 에이브러햄 링컨을 추적하고 있었다. 최대 속도에서 항모는 어뢰의 마지막 고정 요격 지점에서 210m 이동해 있었다. 어뢰는 예상 위치에서 선체 신호를 탐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재획득 탐색을 시작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미 그것을 지나쳐 가속하며 멀어지고 있었다. 어뢰는 항모 한미에서 160m 떨어진 지점에서 연료를 소진하고 폭발 없이 침몰했다. 명중 없음, 선체 피해 없음, 비상 기동 중 부상을 입은 승조원 6명 치료. 전투정보센터에서 오이가 화면을 사 초 동안 응시했다. 어로의 4발 모두 격퇴. 2번의 근접 폭발로 선체가 진동했지만 완전 무결. 그는 음탐실로 연결되는 회로를 잡았다. 웹, 방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웹은 화면을 보았다. 오전 6시 30분과 7시 44분에 기록한 두 접촉 신호. 오전 9시 14분부터 머릿속으로 계산해온 유도선 수심 계산값. 당직 사관에게 알려준 방위. 선 위를 통과했습니다, 함장님.
SET-656 유도 한계는 200m입니다. 선들은 12m 수심에서 항주하고 있었습니다. 압력파가 신호를 손상시켰습니다. 3초 침묵. 그리고 잠수함이 두 척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오전 7시 51분부터입니다. 웹이 말했다. 쌍접촉 보고서부터입니다. 남쪽 잠수함은 마크 54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웹에게서는 살아남지 못했다. 오전 9시 15분에 잠수함이 비상 전속력으로 전환한 순간부터 그는 음향 신호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14일간의 정숙 항주로 고갈된 배터리로 느리게 움직이며 큰 소음을 내고 있었다. 오전 9시 17분에는 구노트로 항주하며 점점 느려지는 잠수함의 위치를 25m 오차 범위 내로 정확히 추적했다. 그는 오전 9시 17분에 전투정보센터로 해결책을 전송했다. 두 번째, MH60R 오전 9시 19분에 새 마크 54 두 발을 탑재하고 이함했다. 웹은 남쪽 잠수함이 오만만을 향해 남쪽으로 도주를 시도하는 동안 3초마다 추적 해결책을 업데이트했다. 첫 번째, 마크 54가 오전 9시 22분에 명중했다. 두 번째가 9초 후에 명중했다. 잠수함 두 척 모두 소멸. 어로의 네 발 모두 격퇴. 에이브러햄 링컨 완전 작전 가능. 오전 9시 25분 소장 카버가 웹이 오전 6시 30분부터 구축해온 정보 패키지 배포를 승인했다. 웹의 접촉 기록, 호크아이의 수동 추적 데이터, 교전 중 포착된 음향 신호에서 재구성된 잠수함 두 척의 완전한 항주 경로가 작전 구역 내 모든 전력에 전송되었다. 두 잠수함이 사용한 모든 수온 약층 은신 위치, 모든 유조선 음향 그림자 경로, 모든 해저 협곡 간섭 구역, 그 모든 것이 지도화되었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알려졌다. 이란의 잠수함 은폐 교리. 킬로급 잠수함 두 척이 에이브러햄 링컨의 작전 해역 내에서 14일 동안 완전히 보이지 않을 수 있게 해준 구체적인 경로와 은폐 기술이 한 번의 교전으로 노출되었다. 이란이 사용한 모든 위치가 이제 잠재적 매복 지점이 되었다. 모든 기술이 이제 알려진 신호가 되었다. 같은 접근법을 시도하는 모든 미래의 이란 잠수함은 정확히 무엇을, 정확히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아는 전력을 상대로 그것을 하게 될 것이었다. 음탐실에서 웹은 교전 기록을 두 문장으로 작성했다. 이란은 잠수함 두 척을 반대 방위에서 투입했고 어느 한쪽에 대한 모든 방어가 다른 쪽을 악화시키도록 공격을 설계했다. 우리는 선 위를 통과했다. 이란은 14일 동안 완전히 보이지 않은 잠수함 두 척을 투입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어로의 네 발을 발사했다. 어느 한 어뢰에 대한 모든 통상적 대응이 동시에 다른 어뢰에 대한 대응을 악화시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기하학적 공격이었다. 설계한 대로 정확히 작동했다. 모든 대항 수단, 모든 회피 기동, 모든 마크 54, 그 모두가 소진되었다. 세 발의 어뢰가 여전히 달려오는 상황에서 전 승조원이 충격 대비를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어뢰들은 빗나갔다. 상사가 반대 방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들어온 해양 생물 가능성 접촉 2건을 기록하고 쌍 접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속도의 10만 톤 항모가 수심 12m의 유도선을 손상시키는 압력파를 생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응은 잠수함 두 척을 격침시키는데 그치지 않았다. 이란의 은폐 교리를 송두리째 불태워버렸다. 이란이 그날 아침 아라비아해에서 가지고 돌아간 교훈은 그들이 가장 배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음탐 전문가는 신호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 오전 6시 30분에 쌍접촉을 알아채고 끝까지 지켜보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